여기는 정말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여보세요? 안 주무셨어요? 네, 조금 졸았는데. 충분히 지금 네.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김효님이 이야기하실 네. 거는 전혀 다른 현실 공포 예. 이야기일 거예요. 그죠? 그쵸, 네. 네. 근데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과거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네. 의문점을 많이 남기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요 얘기를 이제 친구들한테 하고 나서 친구들이 듣고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준 것도 여러 추측들이 정말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네. 쭉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묻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게 하면 또 알겠습니다. 그거와 네.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기리십니다. 기리십니다. 일단 이야기는 2011년도니까 한 10년도 넘었죠. 제가 전역을 막 하자마자였어요. 군대 전역을 하자마자였고, 제가 그때 당시, 지금도 좀 그런 편이긴 하지만 좀 주변에 대한 의심이 좀 없는 편이고, 항상 좀 안전불감증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뭔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의심이 많지 않은 편이긴 해요. 네, 좋은 게 좋은 그래서 거다. 이런 일을 네, 맞아요. 일단 그때 2011년 당시에 제가 전역하자마자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유행을 이제 약간 끝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유행을 하고 있었고, 제가 전역을 막 하자마자는 그때 조금 이제 외롭고 여자친구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때 파도 타기라는 게 유행이었는데, 잘 탔죠. 예. 이제 뭐 친구의 또 친구, 그 친구 이렇게 미니홈피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첩을 구경하고 뭐 방명록에 글도 남기고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파도 타기를 많이 하다가 또 모르는 친구의 친구에서 막 알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더러 모르는 분들이 방명록에 글을 남기는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미니홈피에 어떤 방명록 글이 올라오는데요. 네. 방명록 글에 이렇게 파도 타다가 우연히 봤는데, 사진첩을 봤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제가 무례하지만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뭐 정확한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워딩까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느끼기엔 엄청 정중하고 굉장히 상냥한 그런 말투였던 여자분의 방명록 글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궁금하니까 그분 아이디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봤죠. 이제 들어가서 사진첩을 보니까 미모가 너무 출중하신 거예요. 예? 약간 내 느낌은, 제가 이거는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주얼리의 박정아 가수님이랑 그 이효리님, 그 두 분을 약간 섞어놓은 듯한 느낌의 조금 태닝을 적당히 한 듯한 그런 피부톤에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하신. 그 미모가 누가 봐도 굉장히 이렇게 출중하신 미모였고, 저는 당연히 그런 분이 저한테 그런 내용의 방명록 글을 남겨주시니까 사실 너무 신기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제가 밑에 댓글을 달았어요. 너무 반갑고 이런 분이 달아주셔가지고 저도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남겨놨죠. 그때 주변 친구들이 이제 제 미니홈피를 보고 그 방명록에 그런 분이 글을 남기신 걸 보고 막 전화가 왔을 정도였어요. 너 어떻게 이런 분이 너한테 이런 글을 남기냐,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누가 봐도 이쁘신 분이었고, 그리고 나서 거의 실시간으로 그분이 비공개 댓글 같은 걸로 이렇게 연락처를 남겨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한 몇 시간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 연락처를 남기는 거 보고 저는 속으로 와, 이거 정말 연락처를 남겨주셨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고, 지금이야 이제 제가 만약에 모르는 분이 그렇게 좀 쉽게 연락처를 주고 했다면 좀 의심도 해보고 이러겠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 연락처를 받은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바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보내니까 바로 문자가 또 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카톡이 아니고 문자였는데. 네. 그래서
그분이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게 됐어요. 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또 전화 통화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분이 개인적인 것들을 막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뭐 술은 하는지, 담배는 피는지, 뭐 사는 곳, 뭐 취미, 여자친구는 있는지, 뭐 혼자 사냐, 뭐 부모님이랑 사냐,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뭐 이렇게 술술 대화가 너무 잘 통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게 이제 통화를 마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2살 누나시더라고요. 저보다. 그래서 제가 뭐 누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급격히 친해졌어요. 그 몇 시간 만에. 네. 예, 그 방명록에 글이 남고 하루 남짓 만에 그렇게 친해져가지고 연락처를 주고받은 지 이틀 만에 이제 약속을 잡게 돼요. 그 누나가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약속을 잡게 됐는데 심지어 또 통화를 해보면서 알게 된 게 굉장히 거리가 가깝더라고요. 사는 곳이 가까워서 전 너무나 모든 조건이 땡큐였죠.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 저는 인천에 살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인천 어디에서 약속을 잡고 만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기억나는 게 캔모아라고 그때는 좀 유명했던 빙수 파는 가게가 있었거든요. 그거 과일 네. 그 뭐야? 맞아요. 과일 빙수 맞아. 팔고. 그리고 의자 네. 그 그네 의자 있고. 맞아요. 네. 딱 거긴데 그땐 거기가 나름 지금의 뭐 스타벅스만큼 그럼요. 상당히 좀 퀄리티 있는 이제 네. 데이트 장소였는데 거기서 만났는데 사진첩에 봤던 너무 그 아름다우셨던 그분이 그대로 나오셨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오. 뭔가 사진을 따로 뭔가 이렇게 포토샵?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보정도 없이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젊은 나이에 뭐 대화를 뭐 해보지도 않고 그냥 약간 외모적으로 너무나 매력적이셔가지고 끌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도 너무 만나고 나서도 막 터치도 너무 자연스럽고 막 눈을 마주치면서 저랑 막 대화를 하고 제가 말하는 것마다 막 웃어주시면서 리액션이 너무 좋으시니까 그때 당시에는 와 진짜 내가 선녀를 만났다. 나 진짜 이게 와. 내가 다시는 이런 의도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네. 기분이 좋고 그날 그래서 그렇게 재미있게 놀고 헤어졌어요. 무사히 헤어졌네. 예. 네, 무사히 아무 일 없이 그냥 저는 너무나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 누나랑 계속 연락을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바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물어봤어요. 김효야 혹시 너 뭐 알바 구한다고 하지 않았었냐고.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전역하자마자 복학하기 전까지 돈을 좀 벌려고 알바를 열심히 구하고 있었고 그거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네. 그래서 알바 구하는 거 맞다고 그랬더니 그 누나가 서울에 있는 어떤 여행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회사원이었는데 저한테 너무 잘 됐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그 제주도 여행 가는 그 패키지 그거를 만드는데 패키지 상품 있잖아요. 여행사마다. 그거를 만드는데 그 패키지 팜플렛 같은 걸 만들려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 사진을 찍으려고 제주도로 직접 넘어가가지고 기사님이 사진을 찍으시고 하는데 그 기사님 혼자 가시면 너무 힘드시니까 옆에서 이제 도우미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대요. 오. 그냥 이렇게 뭐 사진기 들어주고 뭐 이것저것 뭐 잡일 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 비행기 값, 뭐 식사, 숙박 비용 이런 거를 다 회사에서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일주일을 갔다 와야 된대요. 근데 일당이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심지어 하루에 2-3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자유시간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인 거죠. 그러게요. 제가 그때 당시에 한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은 뭐 하루에 뭐 꼬박 이렇게 막 12시간씩 일을 해도 뭐 7만 원, 8만 원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당이 20만 원인데 2-3시간 일하고 자유시간이니까 이건 저한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조건은 이틀 뒤에 바로 가야 되는 일정이고 만약에 너가 간다고 해놓고 못 가게 되면 나는 회사에서 너무 난감해지고 이게 너무 좋은 알바다 보니까 지인들만 이렇게 알바를 꽂아줘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고액이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서 요즘 친해지고 너한테 호감도 있고 하니까 너랑 같이 나도 가니까
나랑 같이 가서 놀고 너 2-3시간만 거위를 도와주고 그러면 너도 용돈벌이 하고 좋지 않겠냐. 그래서 바로 좀 결정을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통화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했어요. 네. 나 가겠다. 하겠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그러면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이력서를 하나만 보내달라. 회사에서 그 이력서 포맷을 보내줄 테니까 그거를 메일로 받아가지고 작성을 해서 다시 메일로 보내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죠. 근데 바로 이제 메일로 그 이력서 포맷이 날라와서 제가 이력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이력서라는 게 개인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건 지금은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좀 조심하고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맞아요.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까지 전부 다 거기다 적어가지고 보내고 내가 초등학교, 뭐 고등학교는 어디고 뭐 이런 거를 다 적어요. 아버지 맞아요. 누구고 뭐 어머니, 형제 관계까지. 그래서 그냥 이상한 게 아니니까 네. 다들 그땐 그랬으니까 저도 그렇게 다 적어서 보냈어요. 뭐 조금의 의심조차 하지 않고 그냥 보냈는데 이 누나가 근데 이게 확인이 되려면 너가 정말 이 사람이 맞는지 그 신분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신분증을 나한테 보내주면 어차피 이틀 뒤에 만나야 되니까 공항에서 내가 그때 너한테 다시 전달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때 원래 의심이 제가 없는 사람인데 조금 찝찝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그 민증을 좀 쓸 일이 있어가지고 주말에 마침 제가 그 바로 다음날 동기들이랑 술 약속이 있었거든요. 전역한 동기들끼리 군대 전역한.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거를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근처 그때는 문방구, 문구점 이런 데서 초등학교 앞에서 복사를 많이 해줬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복사해가지고 바로 보내줬어요. 팩스로 바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잘 확인됐다. 그리고 모든 게 뭐 다 끝났고 뭐 합격 여부는 이런 건 내가 당연히 너 추천했으니까 된 거고 그냥 푹 쉬고 월요일 날 오면 된다. 네. 공항으로 몇 시까지 오면 된다. 이래서 누나 너무 고맙고 뭐 내가 나중에 술 한잔 살게 이러면서 잘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바로 일요일 날 이제 또 그때가 토요일이었고 일요일 날 그 동기들이랑 갓 전역한 이제 동기들이랑 이제 술을 마시는 자리가 있어서 이제 서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좀 군대를 빨리 간 편이어가지고 저보다 다 형들이었어요, 동기들이. 그래서 이제 형들이랑 막 재밌게 놀다가 제가 조금 일찍, 제 기억에는 아마 한 6, 7시 이렇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 사실 내일 좀 중요한 알바가 있어가지고 너무 늦게까지 못 놀고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미리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나 내일 제주도에 알바 하러 가는데 거기 뭐 갔다 오면 아마 목돈 좀 줄 것 같다. 너무 기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동기 형들 중에 강원도 원주 사는 형이 계셨었거든요. 네. 근데 그 형이 그냥 막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하다가 야, 뭐 너도 사진기사 시다하러 가냐?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제가 갑자기 너무 소름이 쫙 돋아가지고 형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갑자기 표정이 싹 굳더니 야, 나 장난으로 말한 건데 너 진짜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지금 말하면서 저도 소름 돋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얘기를 했어. 너무 놀래가지고 그 형이 야, 너 잠깐만 이리로 좀 나와보라고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자리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잠깐 바깥쪽 그 화장실 앞에 거기 나와가지고 그 형이 야, 너 진짜 제주도에 사진기사 이렇게 시다하는 알바로 하러 간다고? 이 얘기를 하길래 나 사실 이래 해가지고 방명록에 어떤 누나가 글을 남겨가지고 이렇게 친해져서 그 누나 회사에서 주는 알바를 하러 간다 했더니 그 형이 야, 너 그 절대 가지 마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제가 감이 안 오니까 형 무슨 소리냐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이 형 친구분이 계시는데 그 형도 원주 사는 동네 친구인데 이 형 친구분도 전역하자마자 2달 정도 전에 전역을 했대요. 그때 전역하자마자 싸이월드 방명록에 어떤 여자분이 글을 남겨가지고 친해졌고 저처럼 똑같은 알바 자리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형님 친구는 바로 다음날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안 갔대요. 예. 그리고 그 뒤로도 막 끈질기게 안 간다고 했는데도 그 뒤로 끈질기게 막 이렇게 연락하면서
같이 제주도 놀러 가자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 친구분은 아니 나를 뭐 안 지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나 한 생각에 느낌이 안 좋아가지고 연락을 끊으려고 했는데 연락을 끊으려고 하니까 이 여자분이 막 집착을 하면서 막 그 연락을 끊는 과정에서 욕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솔직히 저는 상상이 안 갔어요. 그 누나가 욕을 하고 막 그랬다고? 그 누나가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리고 심지어 그 누나인지도 저는 모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살짝 좀 제가 왜냐면 이미 그 전에 형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제 머릿속에는 이 형이 제 얘기를 듣고 제 얘기를 똑같이 따라하면서 그냥 야 내 친구도 이랬는데 너 가지마 이런 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조금 믿음이 안 갔는데 결정적으로 이 형이 싸이월드 들어가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싸이월드 방명록 그 형님 친구 방명록을 딱 봤는데 글이 딱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파도 타다가 우연히 뭐 사진첩을 봤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 뭐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어서 뭐 무례하지만 뭐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갑니다. 똑같네. 제 거를 다시 딱 보니까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복사 붙여넣기 그대로 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거기서 소름도 돋았고 이상하기도 했는데 저도 참 전게 제가 그걸 보고서도 그냥 아, 이 누나 진짜 외로웠나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긴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는 인천에 살고 있었고요. 그 누나도 제가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인천에 산다 그랬고요. 네. 그리고 방명록에 그 글을 남기고 보니까 제가 미니홈피를 들어보니까 그 누나가 맞았어요, 결국에. 근데 이상한 점이 제가 인천 산다 그랬고 그 누나도 인천 산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회사가 있는 곳은 서울이라 그랬거든요, 여행사가 있는 네. 곳이. 근데 지금 그 형님 친구분은 원주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 친구분 말로는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그 누나죠. 그 누나가 원주에 산다고 했대요. 그리고 회사는 여주에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예. 여주가 이제 원주 옆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달 만에 뭐 그럴 수도 있죠. 2달 만에 인천에서 원주로 이사를 갔고 뭐 회사도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여주에 있는 회사로 옮길 수도 있는데 솔직히 찝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형 얘기를 막 듣고 그 형이 너 절대 가지 마 막 이러면서 저를 설득을 하니까 그 여자 진짜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뭐 조금 제가 사실 그 누나한테 약간 빠져 있었던 터라 그렇게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어쨌든 되게 친한 또 전역한 동기 형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찝찝한 마음에 그날 바로 집에 들어가는 길에 전화를 해요, 제가.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는 절대 안 했고 그냥 집에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나 못 갈 것 같다. 네.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좀 생긴 스케줄이기도 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해서 그 무거운 분위기가 확 느껴지면서 분위기가 진짜 너무 안 좋아지면서 내가 회사에서 입장 난처해진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나 그건 맞는데 좀 미안한데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변명을 막 댔어요. 그랬더니 이 누나가 갑자기 전화를 딱 끊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난 얘기했으니까 속 편하게 가야지 했는데 이게 제가 인천 터미널에 딱 내렸는데 예. 이 누나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네. 예.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거의 벙진 표정으로 그러니까 뭐 알고 보니 저도 기억을 못했는데 제가 나 일요일날 형들이랑 먹으러 가고 나 언제 와 이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도 기억 못한 건데 그거밖에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기억이 나지 않지만 했기 때문에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근데 어쨌든 결론은 그 누나가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완전 벙쪄가지고 누나 이러면서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그 여자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 팔 소매 쪽을 딱 잡더니 뭐 너 나한테 사과하려면 술 한잔 사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실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이 누나는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진짜 회사에서 사실 좀 난처해지는 거잖아요. 바로 내일 출발인데. 그래서 사실 전 좀 미안한 마음도 약간 생기더라고요. 얼굴을 또 보니까 사람이. 이 누나가 그럴 리가 없어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로 갔어요. 동네로 가가지고 술집에 들어가서 술 한잔 사면서 미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누나가 얘기를 너무 잘하는 게 저를 자꾸 위축되게 만들더라고요.
너 때문에 회사 잘릴 수도 있어. 내가 분명히 먼저 얘기했었는데 너가 나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었어. 내가 이거를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계속 미안하고 자꾸 제가 죄인이 되는 것 같이 네. 상황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완전 휩쓸리는 거죠. 그런 분위기에. 그래서 제가 그냥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상황이 됐는데 제가 조금 이제 그렇게 수그러드니까 이 누나가 갑자기 그러면은 그냥 난 너한테 너무 호감이 있고 이것 때문에 뭐 너한테 조금 뭐 실망한 것도 있긴 하지만 난 너한테 호감이 있고 하니까 같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회사에서 비행기 표가 나온다고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저를 막 죄인으로 이렇게 막 몰아놓고 네. 제가 뭔가 거절을 하면 진짜 전 나쁜 놈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만들어 놓고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그때 머리를 딱 스쳤던 게 그 형님 친구분한테도 못 간다고 하니까 제주도를 놀러 가자고 했다는 게 딱 기억이 났어요. 똑같이 하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 제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거 이상하다. 그때부터 제가 이상함을 감지해서 제 나름대로는 뭔가 생체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무조건 거절해야 되고 나 도망가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나 뭐 때문에 이게 안 된다, 못 간다. 그러니까 꼬치꼬치 캐물어요. 왜 못 가? 제가 나 복학 준비하고 해야 돼가지고 복학 준비 뭐 하는데? 뭐 전공 공부하고 뭐 이런 전공 공부하는데 하루 이틀도 못 빼? 이런 식으로 계속 꼬치꼬치 다 물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는 거예요. 저도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고 이제 이 누나도 막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안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자리를 계속 마무리하려고 그러니까 이 누나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러면 나 뭐 집에 가는 길에 저기까지만 좀 데려다 달라. 그럼 나 거기서 그냥 버스 타고 가겠다.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래 뭐 이 정도면 얘기 잘 통했을 것 같고 나는 거기까지만 데려다주고 이 누나 연락 끊어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까지 제가 뭐 굳이 뭐 싫어 그러고 가버리기엔 또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상황이 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상황에서 가버리면 되지 않냐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또 그때 마침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알겠다고 거기까지만 데려다 주겠다 하고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온대요. 그래서 뭐 화장실을 갔다가 조금 있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왔으니까 가자 그러니까 이거 조금 남았으니까 이것만 다 먹고 가재요. 10분만 있다 가재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 생각하면서 그냥 대충 시간 때우다 가야겠다. 빨리 가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있었는데 계속 있다가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자리를 마무리하고 나오는데 그때 눈치를 제가 챘고 도망갔어야 됐는데 그때도 이제 저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었고 가려고 하니까 그 인천에 제가 이거 지역 비하일 것 같아서 얘기를 굳이 어느 지역을 딱 지명을 얘기하진 않고요. 인천의 어느 곳에 옛날부터 중국 화교들이 사는 그런 판자촌 같은 동네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재개발된다 그래가지고 막 얘기가 많은 곳, 그때부터 재개발된다는 얘기가 막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이 없기도 하고 중국인이 엄청 많고 거기에서 사건 사고가 진짜 많은 데였어요. 그래서 네. 어릴 때도 어른들이 그쪽은 가지 말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누나가 데려달라고 하는 길이 그 판자촌을 골목을 지나가서 가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위험하니까 이 큰 길을 돌아서 가자. 이러니까 이 누나가 아니래요. 일로 가야 자기가 가려는 그 버스 정류장을 바로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나도 이 길이 아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크게 돌아가지 않는다. 큰 도로로 가면 많이 안 돌아간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여길로 가야지 바로 질러 갈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 그럼 못 데려다 주겠다 하고 알아서 가라 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저를 뒤에서 이 옷을 딱 잡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약간. 네. 그래서 누나 나 진짜 나 화날라 그래. 그러니까 아니 데려다 준다고 해놓고 너 약속을 계속 그렇게 어기냐고. 너 나한테 회사 입장 난처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데려다 준다고 약속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나 놓으라고 나 간다고. 그러니까 이 누나가 옷을 잡아가지고 저를 그 판자촌 쪽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냐고 주면서 저도 막 소리 지르면서 놓으라고 하면서 막 서로 거의 몸싸움 아닌 몸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군대를 갓 전역한 건장한 체격에 제가 키가 180인데 그 누나가 제 기억엔 뭐 한 63, 4 뭐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근데 마음 먹고 막 옷을 잡아당기니까 이게 제가 또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옷을 막 잡아당기면서 걔 뭐 어쩐 놈아 뭐 씨 어떤 놈아 하면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진짜 소름이 쫙 돋는 그 형 얘기가 머리를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형님 친구분한테도 욕했다고 하는데 제가 믿음이 안 갔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욕을 하고 이러니까 제가 이거 이상하다. 이건 진짜 또라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도라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팔을 이제 빼내려고 막 하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옷을 막 계속 잡더니 제 옷이 진짜 찢어졌어요. 네. 옷이 찢어졌는데 그 상태에서 제 옷을 막 계속 잡아 늘어뜨리면서 저한테 갑자기 그때가 밤 11시, 11시, 12시 그쯤이었거든요. 저한테 막, 나 그렇게 막 여기저기 만져놓고 속행해놓고 뭐야? 어디 도망가려고 하냐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적이 진짜 터치라고는 술 짠하면서 있었던 손 건드렸던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저를 막 수행범처럼 얘기를 하면서 네가 막 나 어디 만지고 위에 아래를 다 만지고 이렇게 막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써가면서 저한테 네가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몇 명 안 계셨지만 저를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안 좋게 보지 또. 네,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제가 진짜 온 힘을 다해가지고 서로 몸싸움을 막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뿌리치고 막 도망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큰 길 쪽으로 진짜 전속력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보이는 택시 잡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전화가 진짜 한 20통 가까이는 온 것 같아요. 전화가 계속 오고 예.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제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문자가 계속 오는데 문자 내용이 너무 소름이 돋는 게 제 전화번호 010 땡땡땡땡땡땡땡 그 다음 문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오고 그 다음 문자는 인천광역시 어디 무슨 구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그 다음에는 아버지 성함 그 다음에 어머니 성함 이런 식으로 제 신상을 하나씩 문자로 다 보내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마지막 즈음에는 내가 너 집 안다. 너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삼촌들 다 불렀는데 너 죽일 거야. 진짜 적나라하게 뭐 피부 가죽을 어떻게 막 죽일 거야. 어떻게 죽일 거야. 뭐 너를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내용들이 막 오니까 제가 이미 신상은 다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 맞아. 여자한테. 제가 극한의 공포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겁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사람이 무섭다는 걸 그때 정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네. 극도의 공포를 느껴서 저희 집이 2층인데 누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만 들어도 무섭고 바깥에서 누가 남자들 얘기만 들려도 무섭고 네.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관 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이제 경찰서로 같이 데리고 가서 무슨 뭐 신변보호 요청서 뭐 이런 거 관련 서류가 막 있더라고요. 그거를 네. 막 작성을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변 뭐 순찰 강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제가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전히 무서웠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찰분들이 이제 순찰을 강화해주고 그 순찰 강화한 내용을 저한테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오늘 뭐 이렇게 어디 순찰하고 뭐 몇 시에 어떻게 순찰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한 2, 3일 지나니까 또 이게 사람이라는 게 또 무뎌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을 끄고 살았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2, 3일 정도 지니까 제가 이제 좀 괜찮아져가지고 뭐 다행히 별일이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 2, 3일 뒤에 이제 제가 핸드폰을 켰죠. 핸드폰을 키니까 또 그 뒤로도 막 한 2, 3일 동안 문자가 엄청 와 있어요. 근데 다 저를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너를 못 죽일 것 같지, 뭐 죽이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너네 뭐 부모님도 알고 막 저를 엄청 조롱하고 뭔가 저한테 겁박하는 그런 내용으로 문자가 막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제가 그 누나를 이렇게 막 신고를 해도 그 누나를 잡지도 못하고 사실 지금은 너무나 좋아졌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움을 좀 못 받았어요. 제가 정말로. 네. 경찰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는 해주셨어요. 거기 골목이 사건 사고가 많았고 예전에 사람을 좀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워낙 많았어서 맞아요. 그쪽으로 가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을 뿐 제가 엄청난 도움을 받진 못했고 뭐 결국에는 아무 일 없이 제가 지금까지 이제 잘 지내고는 있는데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소름 돋았던 건 네. 제가 핸드폰을 이걸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래서 핸드폰을 바꾸러 갔더니 제 이름으로 핸드폰이 3개가 개통이 돼 있더라고요. 헐. 그래서 그것도 경찰에 다 얘기를 해서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 뭐 어떤 수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전화를 주시고 뭐 때문에 딜레이 된다 이런 전화를 주시는데 결국에 해결된 건 사실 아무것도 없었고요. 예. 결국엔 뭐 지금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돌비님과 그렇지. 통화를 하고 있겠지만 네네. 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지금 이제 30년 넘게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경험이었고 와. 주변에 막 이거 얘기를 하니까 제주도로 너 데리고 가서 사이비 그런데 끌어들이려고 한 게 아니냐 아니면 다단계가 아니겠느냐 아니면 잡거리가 아니겠느냐 예, 얘기를 막 하고 친구들이 추측하기로는 나오기 전에 화장실을 들어갔을 때 아는 뭐 사람들한테 패거리한테 전화를 하고 그 10분 정도 안주를 더 먹고 10분만 있다 가자고 한 게 그 사람들이 오길 기다린 게 아니었겠느냐 맞아.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긴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 아무 일 없었지만 뭐 들으시는 귀족님들이나 돌비님도 갑자기 오는 호의나 행운에는 당연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저는 아이, 그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꼈고 아니 이게 그냥 네, 우연히 진짜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 김현님이 마음에 네. 들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고 이런 거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렇죠. 네,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로 이제 이곳저곳에서 네. 하나 걸려라 이런 느낌으로 된 것 같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삼촌들을 부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지금 이제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그때는 사실 저는 그냥 그 정도 생각했어요. 뭐 이렇게 다단계가 제주도 뭐 이런 데 끌고 가서 다단계 교육을 듣게 한 다음에 그 뒤쪽에 이제 뭐 덩치 크신 분들이 문을 못 나가게 막 막고 서 계신데요. 제 친구가 경험했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분들이 서 계셔서 나갈 수도 없고 나가려면 물건을 몇백만 원어치를 무조건 사야지만 나갈 수 있는 강매로 그런 강매한 다단계가 있대요. 그래서 너 가면 그런 거지 않았겠느냐 막 이런 얘기도 들었고 아마 어떤 형식으로도 내가 범죄에 연루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았었을까. 제가 그 형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연락은 하지 않는데 그 원주 사는 형님 어떻게 보면 그분이 참 저한테 큰 도움을 주신 거죠. 그러게 같은 그 상황 자체를 겪었으니까 살아나올 수 있었지 네. 이거. 근데 확실한 거는 사이비일지 다단계일지 진짜로 범죄에 관련된 그런 거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렇죠. 근데 분명히 복사 붙여넣기를 했었고 그 중에 네, 김현님만 걸린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김현님은 안 걸린 거지만 분명히 네. 걸려 넘어간 남자들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업로드가 돼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그거를 네. 겪으신 분들도 댓글을 남길 수 있는 거죠. 아 그러실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형님도 겪으셨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일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갔다 와서의 일들, 그 후의 일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야기를 다 들으신 시청자분들의 네. 의견을 한번 기다려 봅시다, 우리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또 생각나는 거는 그 대화를 하면서 이끌어냈던 저의 정보들, 뭐 혼자 사냐 이런 것들도 혹시 그들이 타겟을 삼을 수 있는 어떤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거를 또 들으시는 규종님들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보단. 맞아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가장 맞습니다.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김현님이 그거 느끼셨을 때 심장 떨어지는 느낌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아, 그렇죠. 딱 그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아,
근데 진짜 무섭다. 이게 아무리 막 추억 소환을 했었어요. 뭐, 싸이월드 네. 나왔지. 뭐, 네. 문방구 가가지고 복사하고 뭐, 팩스 보내고 이런 거 다 우리 추억이잖아요. 캔모아도 네, 그렇고. 네. 근데. 맞아요. 네. 야, 그 당시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더 수법이 발달해서 있겠죠. 네. 아무튼 그 캔모아 가가지고 그네 의자 타고 싶네요. 네, 추억입니다. 네, 맞아요. 네. 아무튼 네. 오늘 김현님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혹여나 이 일을 똑같이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랬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네, 이 가게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상 현상들, 그리고 직원분들이 목격을 하셨던 경험담들, 이런 경우들이 또 많이 일어나는 그런 가게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로 시들물을 방문을 해주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모래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늦은 밤 지금 현재 가 계시죠? 예, 가게에 도착해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지금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영상이랑 여러 가지를 저에게 또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따가 띄워달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그 순간에 띄워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모래비입니다. 좀 전에 시들물을 시청하고 있다가 네.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화장실에서 제가 또 소름 돋는 일을 겪었는데 예. 그 얘기가 뭐냐면 제가 룸에만 불을 켜놓고 가게는 다 불을 꺼놓은 상태에서 계속 시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제 타임이 다가와서 이제 소변을 좀 놓고 와야겠다 해서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놓고 소변기 버튼을 누르고 물을 촥 내려가는데 뒤에서 재밌어? 이 소리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야? 제가 잘못 들었나 하고 제가 이어폰 끼고 시청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잘못 들었나 했는데 제가 제 뒤에서 정확하게 들었거든요. 재밌어? 이 소리를. 그래서 와, 이게 지금 담배도 피러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방 안에 갇혀 있다가 용기 내서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우실까.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재밌어? 딱 이러면 재밌는데 어쩔 건데. 딱 이래버려요. 그러면 하면서 이럴 수도 있으니까. 예. 네네. 절대 눌리지 마세요, 귀에.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어디 죽은 자가 산 사람을 감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도대체 방금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시면 이 가게에서 이런 일들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바로 한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가게를 시작하기 전에 가게는 16년도 3월에 오픈을 하게 됐고요. 그 전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국밥집을 제가 30대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던 가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5년도 11월쯤에 가게에서 마감을 치면서 손님들 계산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어떠한 남자 손님과 여자 손님이 테이블에서 국밥에다가 소주 한 잔을 곁들이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있는데 그 손님들이 식사를 다 끝나고 나서 테이블에 있었던 남자 손님과 여자 손님이 계산을 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려고 돈을 받고 있는데 그 남자 손님이 머리를 빡빡 밀은 상태에서 머리가 약간 자란 상태, 그리고 귀걸이를 하고 있는데 키가 한 160 정도? 굉장히 이렇게 작았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치켜 올려뜨면서 대뜸 망할 거래요. 뭐야? 장사가 제가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 가게가.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당신 망할 거라고 이 얘기를 하고 계산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는데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손님인데 제가 함부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간다는 게 이건 네. 예의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문을 열고 쫓아 나가서 봤더니 가게에서 얼마 안 떨어진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가서 팔을 휙 접었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길래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가냐. 뭐 하는 사람이냐 당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저를 밑에서 위로 흘겨보면서 당신 내가 뭐 하는 사람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 뭐 하든 나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이건 신뢰가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있더니 당신 시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네 시간은 돼요. 그러면 저기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커피를 사준다고 커피숍을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이제 그때부터 듣게 됐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라. 그러길래 아니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 이유나 좀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나는 무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당이면 무당이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나 기분 나쁘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무당을 좀 안 좋게 보는 입장이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예, 이런 창술로 돈을 그렇게 안 좋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무당이란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전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는 보인 대로만 얘기한 거다. 그래서 그럼 그게 본 게 뭐냐 했더니 당신 지금 가게를 옮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면 망한다. 생각해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쯤 가게 건물주가 바뀐 상태에서 건물주가 저를 내보내고 그 자리에서 가게를 하려고 저를 내보내려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15년 초부터 저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오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주한테 건물주님 이거 나한테 내용 증명 보내봤자 아무 의미 없다. 하려면 소송을 걸어라. 저는 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거든요. 증거 네. 자료들이 있었고 그래서 했는데 그 소송에서 제가 졌어요. 자료를 찾아보니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급하게 다른 가게 자리를 찾고 찾다가 지금 현재 이 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고 직원이 모르다 보니까 오는 손님들은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제가 가게를 옮기려고 하고 있던 계획을 저밖에 모르고 있었는데 그 박수무당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했죠. 그래서 이분이 뭔가 알긴 아나? 소문을 들었나? 하고서는 이 소문이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계약은 아직 안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계속 부동산을 통해서 여기 와서 보고 건물주를 만나는데 좀 시간이 걸렸었어요. 그러는 와중이었는데 지금 가려고 하는데 가면은 망한다라는 얘기 듣고 뭐 그리고 나서 이제 무당이 하는 소리니까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 가게를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달부터 이제 공사를 하게 돼요. 왔더니 가게가 너무 으시시하고 뭐 귀신 나올 것처럼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곳인데 깨끗이 단장을 해서 장사를 해야겠다 하고서는 인테리어 업자들을 불렀더니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 금액을 말하는데 인테리어비라는 거는 목공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뭐 바닥이나 벽지나 뭐 이렇게 닥트나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인테리어라는 거는 목공 들어가는 그 비용만 얘기하는데 그거를 1억을 줘도 안 하겠다. 여기는 못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구나 해서 아는 동생하고 저하고 둘이 5원마를 들고 하나씩 뜯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그때 마구 휘두르면서 닥치는 대로 다 뜯어 부셨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뜯다 보니까 철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두 끝도 없이 모르는 상태에서 철거를 하다 보니까 이 가게 전체를 다 뜯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직접 실측을 해서 도면을 그리고 업자들 불러서 제가 자재를 사다 주고 나서 공사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사비를 많이 아끼긴 아꼈는데 그렇게 해서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3월 말까지 공사를 끝내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는 콩나물 국밥집을 운영을 하다가 이 큰 자리를 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큰 자리를 국밥집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공간이 큰 것 같다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아는 동생이 형님 여기 자리가 이렇게 큰데 콩나물 국밥 하실 때 잘 되긴 했지만 이 공간이 너무 아깝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여기 뭐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형님, 저랑 한번 여기 근처 돌아보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돌아봤어요, 같이. 갔더니, 아, 형님, 여기가 고깃집 오면 딱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바이크 타고 돌아다니면서 주변을 돌아봤는데, 고깃집이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고깃집 괜찮겠다 해서, 공사 도중에 고깃집으로 바꾸면서 3월 말까지 해서 공사를 딱 끝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고깃집을 하지도 못하면서 고깃집 인테리어로 하고 오픈을 하려고 하니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급하게 실장이라는 사람들을 부르고 직원들을 채워서 4월 달에 오픈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오픈을 하기 전에 이제 직원들을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시장치 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시장치 하는 사람을 부인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온 거예요. 네. 그때 딱 봤더니 키도 너무 작고 왜소한 것 같고 건들면 쓰러질 것 같은, 되게 연약해 보이더라고요. 남자분이. 오. 50대 드신 분인데, 그래서 같이 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저분이 딴 데 가면은 채용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분을 채용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분 사정을 들었더니 그분이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다가 돈이 다 떨어지고 병원에서 알게 된 동생분하고 내려와서 여기로 처음에 면접을 보러 오신 거더라고요. 그런데 네. 제가 마음을 열고 가족처럼 지냈어요. 그러면서 그 삼촌하고, 남자는 이 가게에서 단둘이어서 같이 잘 어울리면서 제가 그 삼촌을 많이 챙겨드렸거든요. 네. 그렇게 지내다가 그 삼촌이 자기가 하는 일이 숫장치 그 일 하나인데 다른 일도 이 가게에서 여러 도움이 되겠다고, 가게 오픈은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장사를 하는데 아침 9시에 와서 홀 바닥을 다 이렇게 썰어놔요. 그러면은 직원들이 10시에 와서 이제 홀을, 사진을 지금 띄워줄 수 있을까요? 그 보내주신 사진 보면 네네. 홀 그림하고 룸 쪽에 복도 그림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 홀 직원이 둘이었는데, 한쪽은 저 끝에 있는 곳에서 카운터 쪽으로 쓸어 오고, 한 분은 저 룸 끝에서부터 쓸어 와서 카운터 쪽에 모아서 먼지를 담고 걸레질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삼촌이 직원들이 빗자루질을 못하게 하려고 자기가 와서 맨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4월에 이제 오픈을 해서 점점 더워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와서 이렇게 다 쓸고 에어컨 앞에서 이렇게 바람을 쐬고 있는데, 9시 반쯤에 뒤에서 에어컨 바로 뒤에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서 어떤 여자의 목소리를 가성으로 되게 덥지?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삼촌이 이제 욕을 해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래, 되게 덥다 이랬다고 한 거를 이제 나중에 알았죠. 그리고 그 날에 삼촌이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처음에 이 얘기를 빼먹은 게 있는데, 가게를 실장을 들여놓고 하자마자 사람들한테 음식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왜 음식에서 수돗물 냄새가 나냐 막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오면서 가게가 한 달도 안 돼서 망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가게를 꾸려나가려고 열심히 했죠. 그런데 가게가 한 달 만에 망하면서 모든 직원들이 다 나가고 남아있었던 사람은 삼촌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삼촌이 다시 새로 채용한 직원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일하는데, 직원들 생각해서 그렇게 일찍 와서 청소를 해준 거죠. 근데 그 삼촌이 그렇게 되게 덥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이 됐는데, 제가 가게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갈비와 냉면을 점심 특선으로 굉장히 싸게 손님들한테 내놨어요. 그랬더니 희한하게 그날 홀이 꽉 찬 거예요. 오. 그래서 저는 갈비 퍼서 나르기 바쁘고 막 이러는데, 홀 직원이 사장님 빨리 와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왜요 했더니 주방에서 홀을 딱 내다봤더니 홀이 연기로 가득 찬 거예요. 예. 그래서 이모 후황 빨리 확인해요 했더니 후황은 다 틀어져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후드가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같이 빨리 그 후드를 열어가면서 연기를 이제 뺐는데,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서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후드 누가 담궜냐? 왜 이걸 후드를 왜 잡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안 잠궜대요. 그래서 직원들 다 불러놓고 이거 후드 도대체 누가 잠궜냐? 했더니 홀 직원이 아까 청소할 때 보니까 삼촌이 후드를 잠고 다닌 것 같던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드를 닫고 열고 하는 거는 홀 직원이 앞에서 고기를 거주기 때문에 홀 직원만 건들거든요. 근데 삼촌이 그렇게 했다고 하길래 삼촌 불러. 삼촌 혹시 삼촌이 이거 후드 잠그셨어요? 했더니 기억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CCTV를 봤어요. 네. 그랬더니 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룸까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후드를 다 잠고 다니더라고요. 오, 삼촌이? 예. 예. 삼촌 이거 왜 그랬어요? 했더니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내가 한 것 같긴 한데 내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안 믿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뭐 홀리고 뭐 무당 얘기를 이런 걸 잘 안 믿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넘겼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삼촌이 그 에어컨 앞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걸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삼촌 그 얘기 듣고 나서 삼촌 홀렸었나 보네. 그냥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거에서 크게 신경 안 쓰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가게에 이상한 일이 있어 왔었어요. 근데 저는 직원분들도? 아니 직원분들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네. 근데 그 삼촌 일로 시작을 해서 가게에 안 좋은 일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러고 있다가 여름이 다 되어서 고향에 있는 친목회 하고 있는 친구들이 야 이번에 모래빈의 집 가서 우리 친목회 한번 하자 하고서는 왔어요. 와서 친구들이 친목회를 하고 술을 먹어서 차를 못 타고 가는 애들은 저희 가게 끝방에서 룸 끝방에서 잠을 잤고 저는 애들이 자고 있으니까 방이 3개가 있거든요. 근데 복도 끝이 이제 맨 마지막 방이고 제가 이제 첫 번째 방에 와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애들이 술 먹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울 수 있게끔 문은 걸어잠지 않은 상태로 애들한테 얘기해놓고 문 걸어잠지 않을 테니까 니네 목마르면 물 먹든지 담배 피우고 싶으면 나가서 펴라. 그렇게 한 상태로 이제 저는 첫 번째 방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12시가 넘으면은 이제 한적하잖아요, 가게도. 네, 네. 근데 12시가 넘어서 한참 지나서 사진 중에 혹시 그 시계에 나오는 사진 보여줄 수 있으세요? 거기 시계에 서 있는 면을 보면 왼쪽에 문이 있고 오른쪽에 냉장고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어두운 데는 주방이에요. 근데 이제 이 홀 바닥이 데코 타일로 되어 있고 주방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대리석 타일로. 근데 문 이쪽에서 냉장고 있는 쪽으로 누가 슬리퍼 이렇게 시골에 보면 옛날에 이렇게 어머니들이 신던 발 뒤꿈치 이렇게 굽 있는 쪽에 구멍 3개가 빵빵빵 뚫려 있는 그런 슬리퍼가 있거든요. 아, 알죠. 그 슬리퍼를 누군가 신고 문 이쪽에서 냉장고 쪽으로 쭉쭉 끌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소리가 나면 그 방향을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 우리 홀에 들어와서 누가 걸어다니는 소리인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계속 귀를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계속 쭉쭉 끌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음료수 냉장고는 문이 하나짜리인데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무거워요. 그래서 그렇죠. 열렸다 닫혔다 하는 소리가 둔탁하게 나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나더니 냉장고가 열렸다 닫혔다 쭉 하더니 통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듣고 있는 건가?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룸에서. 그리고 계속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을 제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러다가 소리가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구나 하고 다시 유튜브를 이어폰을 끼고서는 이렇게 한쪽만 끼고서는 소리를 줄이고서는 듣고 있는데 소리가 데코 타일 밟던 소리가 이젠 대리석 타일을 밟는 소리가 다시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소리가 좀 더 멀어졌어요. 네. 그 대리석 타일을 주방에 타일을 밟는 소리가 대리석 밟는 소리는 소리가 조금 더 맑게 나와요. 근데 주방을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주방 소리인데? 그러더니 주방에 사문형 냉장고가 있거든요. 주방 냉장고가. 근데 그 냉장고는 4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음료수 냉장고처럼 둔탁하게 소리는 안 나요. 네. 근데 쩍통 이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어놨더니 동네에 할머니가 음식을 먹으려고 들어오셨나? 그래서 제가 슬리퍼를 신고 후다닥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돼요. 여기는 영업하는 장소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후다닥
불도 안 켜고 뛰어 들어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불도 안 킨 채로 주방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그래서 주방에 측문으로 나갔나 하고서 딱 문을 열었더니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불을 켜고 제가 이것저것 다 둘러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서는 CCTV를 둘러봤어요. 네. 그랬더니 냉장고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녹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 들었구나 하고 저는 와서 이제 또 계속 하던 거를 하고 이렇게 또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게 하다가 겨울이 됐고 네. 근데 가게는 계속 어려워져서 같이 가족처럼 일하던 삼촌을 더 이상 같이 못 있을 것 같아서 삼촌 너무 죄송해요. 제가 삼촌이랑 더 이상 같이 못 있을 것 같으니까 삼촌이 다른 데로 가셔야 될 것 같다. 근데 그때까지 가게가 계속 어려워서 삼촌이 그래 맞아 내가 있는 것보다 차라리 홀 직원 한 명 더 오는 게 더 나아 하면서 걱정하지 마 하고 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런데 모래비야 너 가게가 너무 어려우니 내가 300만 원을 어떻게 융통해서 줄 테니 너 가게 급한 불부터 꺼 이러더라고. 그래서 삼촌 내가 삼촌 사정 아는데 나 힘들다고 나 삼촌한테 그 돈 못 받아요. 나 이거 받으면 나 삼촌한테 줄 능력 안 돼. 그랬더니 안 갚아도 돼. 너 가게 급한 불부터 꺼. 이러더라고. 그래서 삼촌 이 마음만 내가 받겠다. 근데 삼촌이 직원인데 제가 내보내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는 삼촌과 저의 신뢰가 서로 그 마음이 두텁게 쌓인 상태예요. 제가 삼촌을 극진하게 챙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몸이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게 왔다가 나갈 때는 살이 붙어서 건강하게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삼촌을 종종 만나면서 너 와이프 회 좋아하니까 우리 회 먹자 이렇게 해서 종종 이렇게 만나면서 삼촌하고 만남도 가졌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삼촌은 이 가게에서 떠났고 그리고 그게 16년도였는데 17년도가 돼요. 근데 17년도가 되면서도 가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거래처한테 결제해 줄 수 있는 돈은 계속 쌓여가고 이 돈이 계속 쌓여가니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그 15년도에 그 박수무당이 저한테 던지고 간 그 말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박수무당을 이제 찾아가서 저 혹시 기억하시냐 물어보니까 기억난다. 이거 어쩐 일이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때 말씀하실 때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너무 죄송하다. 그런데 하셨던 말씀이 와서 보니까 맞는 것 같다. 정말 내가 여기 와서 쫄딱 망했다. 그랬더니 많이 힘들었겠다 이러시면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 이러면 그래서 저희 가게 한번 와보시면 안 돼요? 했는데 그분이 그래 한번 내일 갈게 하고 오셨어요. 이제 영업 10시에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무당분이 오셔가지고 가게를 쭉 둘러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 혹시 여기 오픈할 때 고사 지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 고사 그런 거 안 했는데요? 너 그러면 여기 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 너 여기 뭐 건들지 말고 건드렸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건들지 말고? 너 공사 어떻게 했어?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러이러해서 제가 공사비 좀 아껴보려고 아는 동생이랑 오한마 들고 닥치는 대로 다 그냥 때려 부셨다. 그러니까 여기 동토가 텄다고 하더라고요. 동티 났구나. 동티라고 하나요? 네, 동토 뭐 동티 다 같은 말이죠. 동토가 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저는 그게 뭔 말인지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동토가 텄다고 하길래 그게 뭐예요? 했더니 부정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거 여기 터줏대감이 둘이 있는데 굉장히 노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터를 달래주는 터고사를 지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터고사? 그거 뭐 굿인가요? 했더니 굿은 아니고 고사라고 하더라고요. 고사는 굿하고 다르다고 하면서 그 돈은 뭐 얼마나 드는데요? 했더니 돼지를 잡아야 된대요. 돼지? 뭐 큰 건가요? 돈이 도대체 얼마 드는 거예요? 했더니 저는 그때 당시 금액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럼요. 뭐 통돼지 한 마리 올리면 뭐 몇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돈 없다. 무당이 이러네요. 그럼 어떻게 네가 안 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도 다른 방법 없어요? 했더니 약식으로 하면 된대요. 그래서 돼지족발 4개를 놓고 과일을 음식을 해놓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였더니 170을 얘기하더라고요. 알았어요. 그럼 그거 하면은 어떻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고사를 한번 지내보자. 하면은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굉장히 커가지고 그 금액이 당시 저한테는 큰 돈이었지만 깎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요. 제가 180 드릴 테니까 언제 시작할 수 있냐 했더니 날짜를 봐야 된다고 해서 날짜를 잡으면 알려줄게. 다 퇴근하고 나서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자 하길래 했죠. 그 날짜가 와서 이제 고사를 지내는데 아는 형과 또 직원이 한 명이 남아서 이 고사 지내는 거를 같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같이 절도 하고 잘 되게 좀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5반기를 꺼내서 점사를 봐주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를 먼저 하는데 봐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터줏대감 둘이 있는데 저한테 딱 2년을 주겠대요. 2년 안에 너 이거 팔고 나가라. 네. 그리고 그 안에 너 장사 될 거다. 장사가 차근차근 올라갈 거다. 네. 그러다가 욕심 갖지 말고 장사가 잘 되면 누군가 이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미련 갖지 말고 넘기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어려우니까 누군가라도 이 물건을 짓는 사람이 온다고 하면 저는 팔 의향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리고 나서 그 토고사가 끝나고 나서 그 무당분이 계속 주기적으로 와주셔서 뭐 길 터준다고 하면서 사람이 안 다닐 때 이렇게 와서 뭐 길 터주고 또 가게 상황 물어보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떠냐 물어보길래 별 진전은 없네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몇 개월 지나니까 가게가 점점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토고사가 지낸 게 17년 가을, 늦가을 무렵. 그때부터 2년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18년도부터 가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17년도 말에 12월 달쯤에 제가 와이프랑 아주 사소한 다툼으로 싸워서 제가 가게에 와서 이제 잠을 자게 돼요. 아이고,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런 고사한다고 해도 이게 진짜 뭔가 있다라고 이런 인지는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한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가 12월 달이었는데 춥잖아요. 근데 화장실 가서 씻고 들어와서 룸에서 끝방에서 자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한 15일쯤 되니까 가게에서 이상한 일을 이제 제가 겪기 시작을 해요. 제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데 룸에서 새벽 5시까지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늦게까지 봤구나. 빨리 자야지 하고서 바로 이제 눈을 감고 잤어요. 네. 잤는데 얼마나 잤는지 모르는데 바닥 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바닥을 쓸더라고요. 근데 한 걸음 두 걸음 오고 비지를 쓱쓱 하고 또 슬리퍼를 신는 소리가 터벅터벅 하고 쓱쓱 하면서 복도 저 끝에서 제가 있는 방 쪽으로 비지를 하면서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잠기가 밝은 사람이 아닌데 그 소리 듣고 딱 깼어요. 근데 저는 가위를 눌려본 적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가위를 눌린 게 아니었어요. 근데 바닥을 쓱 쓰는데 그 복도 사진을 보면 복도가 있고 작은 마루가 있고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복도가 그렇게 협소한 것도 아닌데 넓은 것도 아니지만 그 복도를 쓰는데 그 사람이 복도 쓰는 사람이 문을 짚으면서 오는 줄 알고 소리 들리세요? 이러면서 오더라고요. 이제 소리가 점점 커지잖아요. 터벅터벅 한 걸음 하면서 끝방까지 오더라고요. 그게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네. 그런데 제 방문 앞에까지 딱 오더니 방문 앞에서 딱 소리가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10시구나. 10시가 됐구나 하고서는 저는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불은 꺼져 있고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신발을 보고 사장님이 오늘 또 여기서 주무셨구나. 문을 열고 인사를 할까? 아니면은 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터벅터벅 이제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고 있으니까 안 깨우고 그냥 갔나 보다.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갔나 보다. 하고 나서 저희 룸 벽에 보면 후황이 이렇게 2개 뚫어놨거든요. 연기를 빼라고 제가. 근데 누워서 후황을 딱 봤더니 10시면 아무리 겨울이라도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 깜깜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서는
이렇게 복도 쪽에 있는 문을 고개를 돌려서 봤어요. 근데 그 복도가 불을 끄면 굉장히 깜깜해요. 한낮에도. 근데 불을 켜야 돼요, 얘가. 굉장히 깜깜해서. 근데 불을 켜고 항상 쓰는데 문틈에서 빛이 새어 들어와야 되는데 빛이 새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누구지? 하고선 제가 핸드폰을 봤더니 새벽 5시 반이더라고요. 예. 새벽 5시 30분에 가게 와서 누가 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바닥을. 쓸어도 이상한 거다. 그래서 누구지? 누가 바닥 쓸었지? 내가 뭘 들은 거지? 내가 가위를 눌린 것도 아닌데 이상하다 하고 그때 바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10시가 아닌 게 천만다행이다. 내가 더 잘 수 있다 하고서는 잤어요. 이제 네. 그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시간이 30분밖에 안 지났네 하고서 이제 잤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새벽 2시가 거의 다 돼서 배가 너무 그렇게 출출해가지고 그 어두운 가게에 불을 켜지 않고 복도 끝에서 주방 쪽으로 가서 음식을 차려서 쟁반에다가 음식을 들고 룸 쪽 복도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그 사진 거기 화장실 쪽 부분 제가 사진 보내준 게 있어요. 그쪽 코너를 돌려고 하는데 그 사진 옆에 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문이. 그리고 에어컨 뒤쪽에 여자 화장실이 있고 그 벽면에 스티커 사진 뒤쪽에 남자 화장실이 있는데 어둠컴컴한 그 가게 홀 안에서 코너를 돌려고 하는데 화장실 문이 쾅 하고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깜짝 놀랐어요. 뭐야? 하고서는 그 옆에 있는 테이블에다가 쟁반을 놓고 화장실에 냄새를 빼려고 후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 후황의 압력 때문에 문이 간혹 닫히는 걸 제가 자주 봤어요. 그래서 이모들 문 단속 안 하고 왔네. 그래서 딱 문 앞에서 딱 봤더니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후황만 안 끄고 왔구나 하고서는 문을 딱 열었더니 후황이 꺼져 있는 거예요. 이 화장실 이쪽에 또 칸막이가 있어서 도저히 바람이 불어도 이쪽에 바람이 닿을 수가 없는데 문이 어떻게 닫힌 거지? 왜 닫힌 거지? 하고서는 이렇게 소름 끼치잖아요. 네. 어두운 깜깜한 한 80평 되는 가게 안에서 저 혼자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순간 이렇게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서는 안 보이니까 네, 안 보이니까 저는 또 그냥 그렇게만 소름만 돋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고 그렇게 지내다가 네. 와이프가 애기도 보고 싶을 텐데 빨리 들어와라 그냥 그러길래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가게에서 있었던 일이 그때까지는 이제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18년도가 되면서 가게가 이제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되기 시작하는데 그 거래처에 밀려있던 어마어마한 한 몇천이 됐었어요. 그리고 가게가 어려우면서 대출받았던 돈이 또 거의 1억 정도가 됐었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못하고 있었는데 18년도부터 되기 시작하더니 18년도 11월까지 해서 모든 빚을 다 갚았어요. 오, 진짜네. 예. 네, 모든 빚을 다 갚고 그때 잘 될 때 가게를 보는 사람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빚을 다 갚고 11월 달 되니까 모든 청산이 다 끝나고 12월 달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보는 사람이 오니까 저는 그때 기억을 다 까마득히 잊고 욕심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가게 팔 생각 없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가게를 해요. 그러다가 19년도에 직원들이 2월 달에 합심을 해가지고 보너스 문제 때문에 네. 제가 보너스도 드렸는데 아버지가 오셔갖고 보너스를 드리는데 그걸 받은 거예요. 근데 이모님들 이거 제가 줬는데 아버지가 주시면 사장님이 드렸다 이 한마디만 해도 제가 뭐라고 기분이 안 나쁠 것 같은데 제가 주는 건 제가 주는 거대로 받고 아버지가 주는 건 주는 거대로 받으면 이 얘기를 아버지한테 들었을 때 제가 좀 기분이 서운하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그럼 이거 안 받을게요 하고서는 설 명절 끝나고 직원들이 다 나갔어요. 예. 나가면서 가게가 갑자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다른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가게를 다시 운영을 했는데 오던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꾸준하게 계속 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19년도 말로 갈수록 가게가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코로나도 그러다가 있었고. 예. 20년도가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입은 거죠. 그렇지.
예. 그래서 무당이 점사를 봐주면서 했던 얘기는 그때까지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19년도에 직원들이 2월 달에 다 나가면서 새로운 직원들이 왔어요. 왔는데 이 직원들이 가게에서 이제 하나씩 겪기 시작해요. 제가 현재 첫 번째 방에 있는데 제가 있는 첫 번째 방에서 네. 문 중심을 머리를 두고 자거든요, 직원들이. 네. 근데 어느 한 직원이, 홀 직원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잠들어 있진 않은 상태에서 쉬고 있는데 머리채를 정수리 쪽을 잡아 훅 당기더래요. 그래서 맞은편에 자고 있는 홀 직원이 그런 줄 알고 딱 이렇게 봤더니 홀 직원은 이불 덮고 이렇게 자고 있고. 그래서 놀란 거죠. 근데 이걸 겪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바로 또 그 다음날 그 당한 직원의 가슴을, 여자분의 그 가슴을 싹 훑고 가더래요. 예. 이런 얘기를 직원들끼리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그러면서 아, 여기 너무 무섭다, 이상하다, 내가 이런 걸 겪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직원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 한 사람만 겪고 있는데. 그리고 났다 며칠 있다가 지금 이 첫 번째 방 맞은편에 보면 또 그 벽 쪽에 또 문이 있어요. 거기에서 직원들이 옷을 벗고 환복을 하는 곳이거든요. 저희 가게가 10시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 영업을 하고 3시부터 5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다 돼서 한 직원이, 그 분은 이제 대타로 들어오신 분인데 네. 대타를 고정으로 오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언니, 나 바깥에 볼일 있으니까 나 나갔다 올게 하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이제 환복을 하고 바로 맞은편에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머리채를 누군가 당겼고 가슴을 누군가 이렇게 훑었다. 만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직원분이 환복을 하고 바로 이 방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끝방으로 쭉 걸어가더래요. 거기서 제가 이제 쉬고 있는데 사장님 이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몇 차례를 하다가 제가 기적이 없으니까 다시 이렇게 쭉 이 방까지 오더니 문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쉬는데 포리모가 야, 너는 왜 사장님 주무시는데 왜 거기 와서 문을 두들겨? 왜 사장님을 왜 그렇게 불렀어?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언니 뭔 소리야? 나 바로 환복하고 바로 문 열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홀 이모가 벙진 거예요. 이제. 예. 그때까지도 저한테 아무 얘기도 안 했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평상시처럼 지내고 있었고, 근데 이 얘기가 직원들끼리 돌다 보니까 다른 직원이, 이 홀 직원이 이런 일을 여기서 계속 겪고 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저는 그냥 또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힘들어지면서 이제 20년도가 지났고 21년도가 되면서 우연찮게 이제 돌비 공포라이드를 이제 제가 접하게 돼요. 아. 그렇게 네. 들으면서 와,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믿기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일을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예.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제가 겪었던 일들이, 비슷한 사연들이 조금씩 제가 찾아 듣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가게에서 겪었던 일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가게에서 있었던 일이 뭐가 있었나?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우리 가게에 뭔가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다가 제가 이거를 계속 돌비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쪽 무속 쪽에 대해서 이제 믿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서 22년도에 무당을 찾아서 제가 신점을 봤는데 그 끝방에서 제가 문을 열어놓고 제가 거기서 신점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직원들에 대해서도 물어볼 게 있고 또 가게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고 해서 직원들에 대한 거 물어보는 거는 어떻게 나랑 이렇게 잘 맞아서 갈 것 같냐 이런 거 물어보려고 그런 거 이렇게 물어보고 오는데 직원이 그래도 자기네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점사를 보고 있는데 누가 하얀 옷을 입고 쑥 지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던 걸 끊고 무당분께서 얘기해 주신 걸만 이렇게 듣고 있는데 거기를 계속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데 안 지나가요. 반대편으로. 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다가 점사가 다 끝나고 직원들한테 와서 이모 여기서 끝방에서 전화 상담하고 있을 때 여기 근처에 오신 분 누구예요? 했더니
사장님, 우리 거기 근처 간 적도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있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그때 점사를 볼 때 제가 이 가게에서 겪었던 일을 물어보니까 그 무당분이 바닥 쓴 얘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묻더라고요. 예.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 바닥 쓴 거에 대해서 뜻풀이를 해주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17년도 겨울 추울 때였어요. 12월쯤이었을 거예요. 이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해보고 무시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생각을 정리하니까 한 17년도 그게 12월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라고 하니까 혹시 그러고 나서 가게 잘 되지 않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게가 잘 되긴 했죠 했더니 그게 바닥 쓸고 난 뒤일 거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18년도부터 이게 가게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도 안 된 사이에 모든 빚을 다 갚고 돈을 벌기 시작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게 지금 여기 가게가 도깨비터라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 도깨비터다. 근데 터가 너무 세다. 그래서 저한테 여기를 빨리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라.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런데 그때 바닥을 쓸어준 게 누가 쓸어준지 모르겠지만 제 앞길을 정리를 해준 거다. 그게. 아, 예.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힘들었을 거다. 근데 코로나 시기니까 힘든 건 당연하잖아요. 예, 그렇지. 그래서 코로나니까 다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도 그래도 잘 되는데 잘 된다. 그러면서 영가가 둘이 붙었는데 하나는 키 큰 사람이고 이분은 직계 조상이다. 예. 그리고 한 분이 있는데 한 분은 키가 굉장히 작다. 작은데 한 50대 정도 됐고 근데 이분은 굉장히 친한 것 같은데 직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번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혹시 조상 중에 삼촌이나 누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지 키가 작은 분이 있는지 물어봐라. 근데 한 분은 키가 큰 분은 직계 조상이 맞아서 당신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근데 한 분은 직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가까워 보인다. 그래서 직계 쪽으로 한번 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다. 근데 직계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외가 쪽은 절대 아니다. 이 사람은.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혹시 저희 아버지 형제나 아니면 그 위쪽이나 키가 작았던 분이 있냐. 보니까 우리 쪽은 키가 작았던 분이 단 한 분도 없대요. 그러니까 제 뒤에 두 분 있는데 한 분은 직계라고 하는데 키 작은 분은 직계가 아닌 거죠. 근데 가만히 이게 누굴까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숫장치 삼촌이 16년도 3월에 들어와서 12월에 나가시고 다른 곳에서 일하시다가 중간중간 만나다가 거기에서 병을 얻고 병원에서 벌었던 돈을 다 쓰고 저를 보러 얼굴 보러 자주 이렇게 놀러 왔었어요. 근데 몰랐었어요. 몸이 아픈지도 몰랐고 그리고 직장을 계속 다니는 줄만 알고 했는데 그 삼촌이 저혈당 때문에 일을 이제 못하는 지경이 와서 지금 쉬고 있다. 그런데 삼촌 돈 있어요? 돈 남아있어요? 했더니 돈이 거의 다 썼대요. 그래서 네. 삼촌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거라도 일단 생활비라도 뭐라도 쓰라고 하면서 제가 몇십만 원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삼촌 그러면은 저한테 와서 저랑 같이 일하겠어요? 했더니 이젠 더 이상 일을 못 한대요. 몸이 망가져서. 그러면 삼촌 걱정되니까 저희 가게를 출퇴근만 해라. 룸에서 쉬고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내 말벗도 대주고 그리고 퇴근할 때 집에 가서 쉬시고 아휴. 집에 혼자 그렇게 있지 말고 저랑 같이 있어달라. 제가 필요한 돈들은 제가 드리겠다. 그랬더니 삼촌이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삼촌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부르면 삼촌 나 도와줄 수 있냐? 그거는 도와줄 수 있다. 이거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받아라. 미리 드리는 거다. 했더니 가게로 출퇴근은 못 하겠고 내가 안 좋을 때 내가 너한테 연락하겠다. 삼촌 언제든지 전화해라. 시간이 바쁜 시간이어도 내가 다 마다하고 내가 삼촌한테 달려갈게. 무슨 일만 있으면 나한테 무조건 전화해라. 했는데 그러고 있다가 삼촌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삼촌 왜 그래요? 했더니 내가 저혈당 때문에 담배 사러 가다가 넘어져서 골로 갈 뻔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촌 왜 그러냐고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삼촌이 원하던 담배를 도로로 사고 약을 사들고 삼촌한테 가서 이제 전해주면서 삼촌 무슨 일 있으면은 시간과 상관없이 나한테 전화해라. 언제든지 내가 달려올 테니까
그랬더니 알았다 하면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한 1주인가 2주가 지나고 나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제가 119에다 전화해서 신변 확인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약에 취해가지고 저혈당 때문에 잠을 깊이 자고 있었던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전화 바꿔서 삼촌 전화 안 받으니까 내가 걱정해서 신변 확인 요청을 했다. 삼촌 일어나더라도 내 전화 오면은 나한테 전화를 줘라. 내가 안심이 되게. 알았어 하고 끊고 났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전화했더니 또 안 받더라고요. 시간이 예. 일주일 지나서. 그래서 또 119에다 신변 확인 요청을 했더니 갔더니 또 같은 상황이었어요. 오. 그리고 안심하고 또 세 번째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런데 이젠 대원들한테 미안해서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또 긴급한 출동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건 민폐다라는 생각에 제가 찾아가진 않고, 저도 가게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하니까 전화 안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는 제 가게 사정도 있고 해서 찾아가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참 한 몇 주가 있다가 경찰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혹시 아무개 씨 어떻게 하시냐 물어보길래 누구세요? 했더니 경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데요? 했더니 아무개 씨가 변사체로 발견이 됐다. 네. 집에서. 당신 어떤 관계길래 엘리베이터 타고 집도 오고 전화를 통화를 했냐? 원래 얘기를 했죠. 저희 직원이었고 직원으로 있으면서 그 이상을 넘어서 가족처럼, 조카와 삼촌처럼 지내던 사이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삼촌이 연고가 없다. 가족들하고 다 연결이 끊겼고, 집은 광화도지만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고 형제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끊겼다.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되더라도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장례 같은 거는 안 치러질 수 있으니, 만약에 그분들이 고민하면 경찰분께서 제가 지인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 모든 장례 다 치러준다고 하니 어떻게 넘길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족을 찾으면 모든 게 다 넘어간대요. 그러면은 경찰들은 관여가 거기서 딱 끝난대요. 아니면 무용고 처리를 한다거나. 그래서 제가 알고 있으니 무용고 처리하지 말고 저한테 다 넘겨줘라, 제가 하겠다 했는데, 가족한테 넘기고 이제 연락이 다 끊겼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겠더라고요. 18년도에 그렇게 삼촌이 돌아가시고 났는데, 그 무당분께서 제 뒤에서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키 작은 분이, 저희 가족 중에는 그런 분은 없고, 그 키 작은 분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삼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무당하고 이렇게 상담이 끝나고 가게에서 그 영상이 나와요. 호대 직원이 사장님, 내가 이거 깨지도 않았는데 이거 액자 그냥 떨어져서 깨졌다 하길래, 카운터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깨로 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모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왜 떨어져요? 이모가 건드렸으니까 떨어졌지. 사장님 억울해요. 나 이거 한번 영상 확인해 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제 확인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영상이에요. 야, 그럼 잠깐만 이거부터 보고 갈게요. 예. 일단은 얼굴이 나오는 거는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따로 했어요. 그 점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GIF 파일로 하나 보내주신 것부터 볼게요. 이분은 예. 억울해할 만했네. 지금 보시면 이모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액자가 떨어져서 깨지는 장면이 일단은 포착이 되었어요.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거는 이 액자가 떨어지는 방향이 반대편에서 찍은 CCTV 카메라를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찍혔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고 조금 소름 끼쳤던 포인트가, 액자가 어떤 식으로 떨어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보셨죠? 지금 보시면 액자가 뒤로 넘어갔다가 앞으로 다시 넘어가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액자가 앞으로 떨어졌으면 이해를 하는데, 액자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요. 저게 달러를 넣어놓은 거죠. 장사 잘 되라고. 행운의 2달러. 그쵸. 달러를 이렇게 액자화를 해가지고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 저게 뒤로 넘어갔으면 그냥 뒤로 누운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뒤로 넘어갔다가 앞으로. 그러면 직접 이 영상을 확인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어떤 부분이 좀 눈에 걸리셨어요? 저게 뒤에서 손으로 툭 치는 것처럼 뒤로 넘어지다 말고 앞으로 떨어지길래 신기하네?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영상을 담아놓은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카운터가 저절로 열리는 건데 그것도 한번 틀어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예. 본인이 이제 이걸 고치고 계신 거잖아요. 모래비님께서. 예. 얼굴이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저 혹시 이 카운터 열쇠 네. 있는 부분 클로즈업 할 수 있어요? 아, 제가 해볼게요. 지금 돈통이 열려서 쳐다보는 거죠. 사장님께서. 예. 뭐야? 쳐다보고 계시다가 그냥 뭐 오류겠지 하고 다시 고치는 장면인데 제가 다시 열리기 전에 한번 볼게요. 근데 열쇠 부분. 열쇠가 흔들리나? 흔들리네? 열쇠가 예, 계속 까딱까딱 움직이더라고요. 뭐야? 진짜 흔들리네? 잠깐만, 좀 전부터. 계속 흔들리는구나. 가만히 있는데. 아, 열리지도 않았는데 계속 흔들리네요, 모래비님? 예. 야, 이 가게에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오. 자, 일단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저때 카운터가 열린지 모르고 있었어요. 뭐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금고통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게 밀면은 철커덕하고 잠금 장치가 올라와서 저게 안 열려요. 아, 그래요? 예. 열릴 수가 없어요. 저게 자동으로. 그런데 저 때는 뭐가 툭 떨어졌나 생각하고 신경 안 쓰고 계속 이제 키보드를 만지고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무당한테 뭔가 있긴 있는데 아주 심각하게 여기진 않고 뭐가 있긴 있구나. 이 영상들을 보면서 인지를 했는데 무당한테 저기 도깨비터라고도 하고 하니까 제가 이 밥상 같은 거 차려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시라고. 그런데 거기다가 말은 걸지 말라고 이러더라고요. 그 무당이 제가 기가 굉장히 세서 귀신을 무서워하진 않는데 그래도 그렇게 계속 허공에다 대고 무슨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뜨인대요. 뜨인다고 했나? 이렇게 뭐 보게 된다고 했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뒤에서 나를 굉장히 도와주려고 하는 영가 중에 하나가 삼촌이라고 제가 생각하니까 밥상을 차려주면서 담배도 올려놓고 허공에다 대고 같이 삼촌하고 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처음 초하루가 되는 날 밥상을 차려서 주방에 CCTV 밑에 쪽에다가 제가 밥상을 차려서 올려놨어요. 근데 밥상을 차려놓고 가게 세 군데에다가 밥상을 차려놓고 전 퇴근하고 가게를 출근했는데 주방에 이모가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사장님 빨리 CCTV 좀 확인하래요. 왜요? 했더니 왔더니 밥을 누가 퍼먹었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담고 있는 게 무서워서 사진을 지웠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CCTV를 확인하래요. 그래서 CCTV 바로 밑에 있었으니까 저는 그 사진을 못 봤고 밥은 봤는데 밥은 퍼먹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래 뭐 CCTV 보면 되지. 그러고 나서 CCTV를 10시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12시 반인가 그때까지는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근데 그 밥에다가 제가 수저를 꽂아놨거든요. 직각으로 딱 꽂아놨는데 12시까지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다가 12시 반인가 그쯤부터 수저가 새벽 5시인가 그때까지 수저가 돌아요. 밥그릇 위에서. 예. 꽂아놓은 상태로 빙글빙글 돌아요. 수저가 꽂혀있는 중심을 두고 수저 끝이 이렇게 돌면 깔땡이 모양이잖아요. 그렇게 수저가 계속 돌아요. 빙글빙글. 이거를 그 짧은 거라도 녹화하면 되는데 그 도는 게 천천히 이렇게 그러니까 한 20분에 한 바퀴? 이렇게 새벽 5시 계속 돌아요. 수저가.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꽂아놨는데 이렇게 도니까 무게 때문에 이렇게 수저가 쓰러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2시 방향에서 30분 방향으로 이렇게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30분에서 그냥 수저가 쓰러지겠지 했는데 이게 50분 방향으로 12시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천천히 계속 돌아요. 수저가.
그래서 이거를 직원들한테는 얘기를 못했어요. 무서워할까봐. 그리고 그 전에 사이사이에 왔었던 주방 직원이 네. 영안이 띄어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가게가 너무 무섭대요. 저는 이렇게 들은 거 있으니까 뭐 보이는 거 있어요 했더니 얘기 안 켰대요. 이모 얘기 좀 해봐요. 뭐 보셨는데요? 했더니 얘기 안 켰대요. 근데 여기 무섭다고. 그래서 일찍 혼자 여기 불을 켜고 들어오려면 너무 무섭다. 예. 그래서 홀 직원이 올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렸다 같이 들어온대요. 뭐 이제 직원들이 그러고 또 얼마 있다가 주방에 있는 싱크대에서 점심 장사를 2시까지 끝내고 양파망을 갖다가 이제 싱크대에다 붓고 재료 준비를 하느라고 벽을 보면서 이렇게 양파를 밑둥 윗둥 이렇게 치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밑에를 보고 하니까 제 시야가 겨드랑이 사이와 제 발 쪽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 오른쪽 발 옆에 오후 2시였어요, 대낮. 제 발 옆에 그 할머니들이 덮버선 신고 이렇게 하얀 고무신 코가 올라와 있는 고무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신고 하얀 무슨 색이라고 해야지? 그 옥반지 같은 네. 그런 옥색으로 돼 있는 할머니들이 있는 그 한복 있죠. 네. 한복을 입고 제가 다리를 일자로 말고 10시, 2시 방향으로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그 양파를 밑둥과 윗둥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 오른쪽 발 옆으로 어떤 할머니가 그 옷을 입고 제 옆에 터벅터벅 오더니 탁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누구야? 주방에 누가 들어왔어? 딱 들어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뭐야 내가 잘못 봤나? 하고서 이제 저는 이제 양파를 하면서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오후 2시에 주방에서 재료 준비를 다 끝내고 저는 주방을 나오는데 주방에서 뒷모습을 봤는데 아이들은 머리가 작잖아요. 예. 근데 머리가 굉장히 커요. 크고 마치 머털도사를 뒷모습을 본 것처럼 머리도 덥수룩하고 남자 아이 많은 키인데 검은 옷을 입고 그냥 어두운 옷을 입고 주방에서 유리문 쪽으로 유리문을 통과해서 가더라고요. 그러고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가게에 뭔가가 진짜 있긴 있구나. 이제 내 눈에까지 보일 정도면. 예. 그러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고 있는데 예. 어떤 스님이 고깃집에 고기를 먹으러 오셨어요. 네. 근데 한참 드시고 이렇게 가시면서 직원한테 사장 면담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불려 나와서 얘기했는데 여기 뭐 어떠냐, 장사 어떠냐 그러길래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메밀묵 같은 거 해서 막걸리랑 해서 한번 해보라고. 예. 저 지금 밥상 차리고 있는데요. 초하루마다 제가 밥상 차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하루 때 하지 말고 초사흘날 메밀묵하고 막걸리를 해서 이곳저곳에다가 몇 군데다 해놓고 퇴근하고 와서 버리래요. 야, 왜 그러냐니까 여기가 사장은 느낄지 모르겠는데 여기 불도끼비터다. 불도끼비터? 예. 오, 이거, 예. 그래서 이 도끼비들을 잘만 모시면 대박 날 거라고. 여기 대박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무당한테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맞아요. 이런 일들이 가게에서 종종 일어났었어요. 오. 근데 저는 그거를 그때 당시는 무시하고 지나왔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있고 하다 보니 제가 인지하고 나서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밥상 차리지 말고 도깨비는 메밀묵과 막걸리를 좋아하니까 그걸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신기하게 그거를 하면서 가게에서 아무 일도 그동안 없었어요. 오. 그런데 아까 이제 다른 분이 사연이 거의 끝날 때쯤 예. 제가 준비를 하려고 홀에 불을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넣고 이 다음은 나네. 이제 내가 준비해야 되네 하면서 재밌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서 재밌어? 이 소리를 제가 들은 거죠. 예. 그런데 시들무 사연 듣다 보면 귀신이 집에까지 따라온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가게에서는 이제 뭐 이상한 일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잦아들면서 저희 집에서 저희 본가와 저희 와이프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이유 없이 이혼.
그래서 이유를 말해달라니까 당신한테 말하기 싫으니까 그냥 이혼하자. 그래서 당신 혹시 남자 생겼냐? 이거 뭐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유를 물어봐도 이유 같은 거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빨리 갈라쓰고 난 먼저 집을 나갈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들문을 듣다 보니까 혹시 여기에서 멈춘 영가나 뭐 어떤 그런 귀신들이 저를 따라와서 집에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기는가, 이런 생각도 이제 들고. 아이고, 예. 그래서 가게에서 있었던 일은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요. 현재까지는. 아니, 그러면 이 불도깨비터에서 지금 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만 봐도 충분히 뭐 그냥 재밌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놀랍지도 않네요. 진짜. 네네. 그리고 그 집안의 불화를 일으키는 귀신들? 뭐 이런 거는 저는 있다고는 봐요. 있다고는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를 다 귀신의 잘못으로 넘겨버리기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모래비님도 지금 뭐 아내분이랑 사이가 좀 안 좋으신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잘 대화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계속 그렇게 시도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시도를 좀 네. 포기하지 마시고, 네, 자녀분도 계시니까 좀 네네. 더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 가게에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쭉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뭐 전부 다 얘기한 것도 아니었겠지만, 예. 그래도 너무너무 이거는 무서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진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또 지금 그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네. 재밌어? 이 소리 듣고 등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돋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신발 신고 바깥에 나갔는데 좀 들어오기가 걱정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다시 가라앉히고 들어와서 이제 방에서 꼼짝도 않고 있는 거죠.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네, 앞으로 뭐 가정도 그렇지만 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좋은 일들만 좀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가득하려면 모래비님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저는 또 그렇게 네네, 생각하고, 지금 그 가게가 설령 불도깨비 터라고 하든 아니면 뭐 어떤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든 다 결국에는 모래비님이 더 노력하시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길 고맙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래비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물건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가게에 물건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통이 잘 열리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가게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리고 그 액자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떨어지면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이게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넘어가는 게 같이 찍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소름이 끼쳤던 영상 같아요. 이게 CCTV 영상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규정님들도 한 가지 아셨으면 좋겠는 게, 말을 들어야지 이러는데 이 무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미신 쪽을 잘 안 믿으면요, 여러분들 함부로 그거를 완벽하게 믿기는 쉽지가 않아요. 내가 무속을 완전히 맹신을 한다면요,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흘겨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얘기에는 그 숯불 삼촌, 그 또 안타까운 이야기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 한 이야기에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다 담긴, 어떻게 보면 모래비님의 그 몇 년간의 삶을 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슬프면서 소름 끼치면서 또 미스테리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언제든지 카톡 제보가 열려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검색을 하셔서 제보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